안녕하세요. 월간펀드의 황보라입니다. 쾌청한 밤 공기가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요즘, 이제 투자 시장도 본격적인 하반기 레이스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많은 기업들이 ESG를 신년사에서 강조했다고 이야기 드렸었던 것 기억하시죠? 오늘의 월간펀드에서는 ESG의 기본 개념에 대해 다룬 지난 대체 뭐야 콘텐츠에 이어 요즘의 ESG 트렌드는 어떤 레이스를 펼치고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대세가 된 지금, 착하게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 ESG의 시대로 월간펀드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제 손에 든 이 텀블러 하나씩 갖고 계시죠? 자원 낭비와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개인 컵을 지참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엔 자사가 빠질 수가 없죠.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역시 사내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임직원 모두가 텀블러 사용을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환경 캠페인이 있어요. ESG 캠페인이라고 회사에서 준 텀블러에다가 커피를 타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소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모든 메뉴를 일회용품 대신 손님이 직접 챙겨온 용기에 담아주는 카페가 SNS상에서 화제가 되며 많은 누리꾼들에게 호응을 얻기도 했어요. 일회용품이 많이 소비되는 업계일수록 이런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감염병 사태 이후 크게 성장한 딜리버리 업계에서는 늘어나는 플라스틱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SG.com의 경우 세계적인 재활용 컨설팅 기업 헤라사이클과 함께 포장재 재활용 캠페인인 그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송용 비닐과 드라이아이스 부직포를 수거해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ESG 투자에 대한 열띤 호응은 주력 소비층으로 떠오른 MZ세대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22%가 밀레니얼, 14%가 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전체 국민 3명 중 1명이 MZ세대라는 것이죠. 주력 소비자층으로 떠오른 이들은 앞으로 산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 결과 MZ세대 10명 중 8명은 가치 소비를 지향하고 기업의 ESG 활동에서 이에 해당하는 친환경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MZ세대는 일상에서도 환경 보호를 적극 실천하고 있죠. 기업들은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ESG를 강조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친환경을 내세우며 ESG 레이스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친환경과 관련된 선한 영향력이 궁극적으로는 기업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ESG와 관련된 투자 자산과 상품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72%가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ESG를 고려하며 그중에서 환경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TF도 예외는 아니죠. 올해는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며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ETF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8월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 종목 수는 총 499개, 순자산은 60조 원. 연초부터 현재까지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서 1조 원 이상이 이탈한 반면에 주식형 ETF로는 3조 7천억 원가량이 새롭게 투입됐으며 최근 석 달간 가장 많은 돈이 몰린 상위 10개 ETF 중에 7개의 테마형 ETF가 포함됐습니다. 테마형 ETF, 그중에서 ESG ETF는 어땠을까요? 대표적으로 KRX ESG 리더스 150 지수를 추종하는 포커스 ESG 리더스 ETF는 한 해 동안 무려 5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ESG ETF들도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죠. ESG ETF의 수익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SG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기업들의 ESG 무브와 관련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인데요. 정부는 지난해 7월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사회 안전망 강화, 이렇게 3개 축을 중심으로 분야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분야별 대표 과제들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그중에서 그린 뉴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들은 탄소 의존형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도시와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총 사업비 160조 원을 마련해 약 46%가량인 73.4조 원을 그린 뉴딜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유관 분야에서 좋은 투자 기회들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에서는 22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죠. 특히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탄소 중립 달성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한 민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의 유망한 발전 가능성과 환경 보호에 관한 기업의 ESG적 책임이 두 가지 강력한 유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경우 2034년 이후 신재생 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수소경제위원회는 날씨를 비롯한 외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외에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수소에너지의 발전을 위해 국내 전력 공급자의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분리 신설했는데요. 이로 인해 탄소 중립 체제를 위한 수소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아울러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약 28%가 건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섹터 내 ESG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도 매우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ESG와 관련된 친환경 트렌드와 ESG 투자 시장은 물론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기업의 선한 영향력에 투자하실 투자자 여러분은 한국형 그린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ESG 기업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월간 펀드는 여기까지지만 ESG 시리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이어지는 대체 불가 토크에서는 ESG에 대한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월간 펀드로 만나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월간 펀드의 황보라였습니다.